Bienvenido a mi Latam. 나의 라틴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원주민 문명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. 그 중남미 역사를 크게 나누어 보면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기 이전까지의 원주민 문명이 있다고 그랬었고요. 그 다음에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고 나서 스페인 사람들이 식민지 통치를 했던 300년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고 했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기인 원주민 문명의 시대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. 지금까지 우리 중남미의 그 메소아메리카, 그 다음에 안데스 그 두 지역, 그 다음에 각 시기마다 있었던 대표적인 문명들, 테오티아칸 문명, 마야 문명, 아스텍 문명, 잉카 문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문명의 특징들이나 그 문명의 종교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?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문명에 대해서 총괄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 제목을 중남미 원주민 문명은 야만인가? 이렇게 붙였습니다. 근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. 스페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을 야만에서 문명의 빛을 건네줬다. 그 다음에 그들을 악마의 종교로부터 사랑의 종교, 평화의 종교로 구원해줬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서 자기들은 문명, 니들은 야만, 이런 식으로의 그 해석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. 근데 이제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? 우리는 지금까지 막 원주민명이 대단하다고 하는데, 저도 대학 다닐 때 그 우리 수업에 뭐 이런 중남미 역사 수업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 가르쳤던 교수님이 원주민 문명이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고 위대하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멕시코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. 우리가 그 중국 사람들 예전에 비록 못 살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과거에 그 화려한 문명을 이루었던 사람들이니까 어떤 그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그 어떤 자존감 이런 게 있잖아요. 그걸 뭐 루신 같은 사람은 정신승리법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때 뭐 정신승리법이 유행한 적도 있었지만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. 중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데 이 중남미 원주민들한테는 그런 거를 전혀 느껴볼 수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?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과거에 훌륭한 문명을 가졌었다면 왜 저렇게 무기력할까? 이런 생각을 항상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살펴보니까 좀 그럴 만한 뭐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원주민 문명은 기본적으로 신석기 시대 문명이에요. 뭐 신석기 시대 옛날에는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그 고대 문명을 그렇게 나눈 거죠. 석기 시대, 청동기 시대, 철기 시대 이렇게 나눴죠. 석기 시대는 또 구석기 시대, 신석기 시대. 최근에는 중석기 시대도 들어와서 구석기, 중석기, 신석기, 청동기, 철기 시대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나누었는데, 근데 이거는 뭐 일면 일리가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허점도 많아요. 사실은 뭐 어떤 문명은 굉장히 이 부분은 훨씬 더 철기 시대 청동기 문명이었었다. 여기는 철기 문명이었다. 근데 이 청동기 문명이 다른 면에서는 훨씬 더 이 철기 시대 문명보다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런 도구나 무기 같은 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철기를 사용하지 않았었다.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꼭 이게 문명의 발달 순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점도 있기는 있어요.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이게 문명이 그런 식으로 뭐 발전해 왔다는 데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원주민 문명은 보면 신석기 시대 문명이거든요. 유럽에서나 이런 중동 뭐 이런 쪽에서 신석기 시대 문명은 보통 한 BC 10,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BC 한 5,000년, 4,000년 정도까지 신석기 시대라고 보면 돼요. 그 다음에 한 BC 한 4,000년부터 시작해서 BC 한 1,500년까지가 청동기 시대. 청동기라는 거는 원래 구리죠, 그죠? 구리가
구리인데 구리가 너무 연하니까 도구로 쓰기 힘드니까 거기다가 주석, 아연, 비소 이런 거 합금해서 단단하게 만든 게 청동기거든요. 그러니까 색깔도 이제 청색으로 이렇게 구리색이 원래는 그저 누런색인데 청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닙니까? 그게 이제 청동기 시대인데 그 무렵이었어요. 그죠? BC 한 4000년에서 한 1500년까지가 청동기 시대고 물론 뭐 문명에 따라서 다릅니다. 우리나라는 뭐 철기 그리고 BC 한 1500년부터 이제 철기 시대가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철기 시대가 들어온 게 BC 한 30년 AD 들어와서 철기 시대가 본격화되거든요. 그 고조선이 멸망한 게 BC 108년이거든요. 근데 그 고조선이 한나라한테 멸망할 때 멸망한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? 한나라는 이미 철기 시대였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철기 시대가 아니었다. 그러니까 철기 시대의 무기를 가지고 온 한나라한테 우리 고조선이 질 수밖에 없었다. 그죠? 그리고 나서 고조선이 멸망하고 BC 한 30몇 년인가요? 34년인가? 그 무렵에 이제 그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울 때 그때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사람이 그 모팔모잖아요. 그 TV에 옛날에 그 주몽 왕자님 그 하고 할 때 이계진이가 나와가지고 주몽 왕자님 그러고 할 때 그 사람이 그 철기를 다루는 사람이었잖아요. 그죠?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철기 문명이 들어와서 시작이 됐는데 이 원주민 문명은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왔던 그 AD 1500년까지도 아직까지 신석기 시대 문명이었어요.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중동에서는 BC 만년에서 BC 한 4000년 정도면 이미 청동기 시대에 접어드는데 이 원주민 문명은 AD 1500년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신석기 시대 문명에 머무르고 있었다.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미 스페인 사람들은 철기 문명의 시대가 들어왔잖아요. 그러니까 문명으로 따지면 뭐 그 순서대로 따지면 약 한 50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. 그죠? 그 이미 5000년이 앞서간 문명이 들어오게 된 거죠. 그죠? 그래서 그 둘의 만남은 거의 신과 인간의 만남 수준이었다. 우주인과 지구인의 만남 수준이었다.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. 그죠?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미 어떤 문명의 발달 단계의 수준이 있다.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명의 발달이 느렸느냐? 뭐 이 사람이 지능이 낮느냐?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런 건 아니고 다음에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그 정복 과정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문명의 소통의 부족이죠.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그러잖아요. 여기서 잘하는 거 만들면 거기 여기로 전달되고 여기서 잘하는 게 또 있으면 문명이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확 발전을 하는데 아메리카 대륙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늦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죠? 그래서 어쨌든 신석기 시대 문명에 머물고 있었다. 그러니까 철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가 만나니까 뭐 그런 어떤 문명의 수준의 차이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걸 이제 서양 사람들은 뭐 그걸 야만으로 물어붙였던 거죠. 그죠? 그다음에 또 이 원주민 문명에는 문자가 아직까지 굉장히 발달하지 못했었어요. 뭐 마야 문명의 초기 상형 문자 수준의 그런 그림 문자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발전된 문자도 없었고 운송 도구도 없었어요. 사람들이 다 지고 날랐어요. 거의 사람들이 다 지고 날랐습니다. 이 사람들은. 그랬고 거기다가 종교적으로 아스텍 같은 경우에는 끔찍한 그런 인간 제물의식 이런 거를 했었지 않습니까? 그다음에 막 저기 잉카 쪽에 가니까 막 미라를 숭배해서 막 미라를 황제들을 죽은 걸 그대로 집에 모시고 있다가 그런 황제들을 막 모시고 나오고 막 이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야 이게 도대체 뭐냐? 막 이건 악마의 종교다. 뭐 그죠? 뭐 미개한 종교다.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몰아붙였던 거죠. 거기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아스텍 같은 경우에는 식인 습관까지 있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오늘날 그 원주민 문명을 야만이다라고 스페인 사람들이 불렀던 뭐 이유라면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원주민 문명이 그럼 과연 야만인가? 그건 그렇지 않죠.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지 않습니까? 일단 이 사람들 피라미드 그런 건축술 보면 놀랍잖아요. 그죠? 테오티후아칸의 그런 태양의 피라미드, 달의 피라미드 보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.
그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거의 뭐 그 뒤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대규모의 피라미드를 만들기도 했고, 마야의 피라미드들 보면 뭐 예술성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아주 아름다운 그런 피라미드를 만들었잖아요. 그런 건축술들 보면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야만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그 다음에 잉카 같은 경우에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석조 건축술, 지금까지도 그 어떤 문명하고 비교해서 현대에 와서도 비교해서도 그 석조 건축술 하나만은 정말 잉카가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술성까지 겸해서요, 그죠? 그런 석조 건축술을 가졌던 사람들이 잉카인들이고, 그 다음에 조각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정말 뛰어난 예술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과학에 있어서는 천문학과 수학의 발달, 마야인들, 그죠? 있었고, 또 마야인들은 수천 권의 책을 썼던 사람들이고,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절대로 이들을 야만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. 그죠? 그래서 원주민 문화는 바로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. 비록 신석기 시대 수준에 머물고 있었지만, 비록 그 문명의 단계로 봐서는 신석기, 청동기, 뭐 철기 시대 이런 단계로 봐서는 아직까지 신석기 시대 수준이고, 그러니까 한 5,000년 정도가 뒤졌다고 볼 수 있지만, 그 나머지 그 다른 것들은 보면 충분히 우수한 그런 문명이었었다. 만약 이 문명이 이집트 문명하고 같은 시대에 BC 한 3,000년 전에 존재했었다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이집트 문명이나 뭐 거의 버금가는 그런 수준의 문명이 아니었을까 싶어요. 다만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굉장히 앞서서 발전해 나갔던 방면에 얘들은 아직까지 이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지, 이게 만약에 시대를 거슬러서 5,000년 전에 이 문명이 이집트 문명 옆에 있었다면 뭐 이집트 문명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의 그런 문명이지 않았을까. 우리가 이집트 문명 보고 야만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, 그죠?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. 그 원주민 문명을 최종적으로 마치면서 이런 평가를 내리면서 원주민 문명에 대해서는 마치고,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콜럼버스가 들어와서 스페인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화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